잃어버린 10년, 루이스 몬탄트 주니어. 이 걱정은 내 인생의 10년을 앗아갔다. 그것도 젊은이에게 가장 풍요롭고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기간이었다. 18세에서 28세까지였으니 말이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일, 건강, 가족, 열등감 등 걱정이 참 많았다. 워낙 소심하다 보니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건넌 적도 있다.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를 무시할까봐 아예 못 본 척하기도 했다.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은 더욱 두려워했다. 이런 성향 때문에 2주 동안 일자리를 3개나 잃기도 했다. 나를 고용하기로 약속한 3명의 사장들 앞에서 나에 대해 설명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8년 전 어느 날 모든 걱정을 극복했고 이후로는 좀처럼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그날 오후 나는 지인의 사무실에 있었다. 나는 그보다 걱정거리가 훨씬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 쾌활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9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무일푼 신세로 전락했고 1933년에 다시 돈을 벌었다가 모두 잃었으며 1937년에도 많은 돈을 벌었지만 끝내는 모조리 날려버렸다. 당시 그는 파산해서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었다면 제정신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할 만한 문제들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8년 전 그날 나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그를 부러워했고 하느님이 나도 그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자신이 그날 아침에 받은 편지를 내게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내용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몇 가지 당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아마도 의기소침해졌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어봤다. 빌,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의 답을 보낼 생각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죠. 다음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고 자리에 앉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써보세요. 그런 다음 그 종이를 책상의 오른쪽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그 종이를 다시 꺼내 읽어보세요. 이 종이에 적은 내용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그 종이를 다시 그곳에 넣어두세요. 한 2주 정도는 그냥 거기에 놓아두세요.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나를 괴롭히는 걱정거리들이 마치 구멍난 풍선처럼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인상 깊은 충고를 해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몇 년째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좀처럼 걱정되지는 않는다.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한다.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교훈. 조셉 라이언. 몇 년 전 나는 법정 소송의 증인이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걱정에 빠져 살았다. 소송이 마무리된 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주사를 놓아주었다. 나는 침대까지 가지도 못했다. 가까스로 거실 소파에 눕는 게 최선이었다. 의식을 되찾자 교구 목사님의 얼굴이 보였다. 내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가족의 얼굴에서는 놀라움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죽음이 머지않은 것 같았다. 훗날 들은 이야기로는 의사가 아내에게 남편이 30분도 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고 한다. 심장이 너무도 약해진 상태라 말도 하지 말고 심지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단 한 번도 독실한 신자였던 적이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다. 이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지금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하더라도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다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창조주를 만나 평화로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소파에 1시간 동안 누워 있었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지금 않는다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는 동안 전력을 다해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솟아났다. 더 이상 긴장과 걱정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고 다시 건강해질 거야.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다. 의사마저도 내 심전도 기록을 보고 놀랄 정도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삶에 대한 열정도 커졌다. 만약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그런 상태를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두려움과 충격으로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이언 씨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라는 일부 2장의 마법의 공식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걱정을 떨쳐버리는데 도가 텄다. 오드웨이 티드. 이 걱정은 습관이다. 나는 오래전에 그 습관에서 벗어났다. 3가지 이유 덕분이다. 첫째, 나는 바쁘다. 너무 바쁘다 보니 자기 파괴적인 불안에 빠져들 시간이 없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친다.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하퍼 앤 브라더스라는 출판사의 경제, 사회부도 맡고 있다. 하나하나가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 무의미하게 짜증을 부리거나 안달, 복달할 시간이 없다. 둘째, 나는 걱정을 떨쳐버리는데 도가 텄다. 일 하나를 마치고 다음 일로 옮겨가면 앞서 한 일에서 고민했던 문제는 모두 잊어버린다. 다른 일을 하면 새로운 자극을 받고 기분도 전환된다. 이것이 내게는 휴식과 마찬가지다. 정신도 같이 맑아진다. 셋째,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문제도 함께 있는 법을 배웠다. 문제는 끝없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속출하며 계속해서 집중해야 한다. 매일 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 전전긍긍하다가는 건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 것이다. 오드웨이티드는 4가지 좋은 업무 습관을 잘 실천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가? 7부 4장에서 확인하라.